네, 오프닝 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개장 상황 확인해보고 오셨는데요. 이번에는 관심 가져보면 좋을 종목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세아 베스트리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어떤 기업인지 함께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도움 말씀 주실 분 강승민 전문가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오늘 또 이렇게 환하게 핑크색 타이를 하고 나오셨네요. 네. 세아 베스틸 철강주에 해당이 되겠죠? 맞습니다. 네, 어떤 기업인가요? 네, 뭐 자동차 기계, 건설, 조선 등에 사용되는 특수광 소재를 생산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세아그룹에 세아제강, 그러니까 철을 다루는 회사가 있고 네. 세아베스틸 같이 특수광 쪽이 있고 이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마 사촌이죠 서로. 네, 거의 뭐 형제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가까운 그런 기업입니다. 네, 세아 베스틸 계속해서 좀 소개를 해볼까요? 그러니까 특수광 분야에 집중하는 회사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맞습니다. 특수광에 아주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뭐 특수광 분야에서는 지금 세아베스틸에 필적할 만한 회사가 없나요? 우리나라에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산미 특수광이라고 있었거든요. 네. 이게 아마 현대 쪽으로 인수가 됐을 텐데 네. 그게 특수광이 있고 지금 세아베스틸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 특수광이 있었는데 이거는 세아베스틸이 인수를 했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은 현대 쪽에서 인수한 산미 특수광은 아마 지금 상장이 안 돼 있는 걸로 제가 아는데, 네. 그러니까 이 특수광만 놓고 본다면 그 두 회사가 그래도 양대 견줄 산맥인가요? 만하죠. 네, 그렇게 보면 아마 될 겁니다. 네. 맞습니다. 역시 엄청난 지식을 자랑하십니다. 네, 김기성 앵커님을 빠져나갈 수가 없죠. 네, 맞습니다. 어떤 회사인지 기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좀 짚어주시죠. 네, 그래서 이 회사에 참 모멘텀이 좋은 게 우리나라가 이제 하반기에 들어오면 자동차, 선박 이런 여러 가지 수주들과 생산량이 굉장히 늘어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런 부분에서 뭐 건설 중장비, 해양 플랜트, 선박의 엔진 그리고 뭐 자동차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의 산업에 굉장히 중점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기업을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또 사업 분야가 또 다양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뭐 특수광 소재를 생산하는 분야, 또 그리고 다른 금속을 뭐 특수광 자체를 놓고 본다면 다른 금속을 섞거나 특수 열 처리를 해서 강도를 향상시킨 철강을 의미한다라고 또 알고 있는데요. 지금 또 예를 들어서 니켈 크롬강, 뭐 탄소강보다 질기고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니켈과 크롬을 약간 첨가해서 특수 열 처리를 가한 거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또 생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까 김기성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아그룹의 이제 그룹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 집안이 조금 복잡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세아그룹이라고 총칭을 했을 때 네. 자산 규모로 봐서 우리나라에서 한 40위권 정도 되는 그런 꽤 큰 그룹인데 네. 이 창업자의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네.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장남이 이어받았다가 갑자기 뭐 어디 해외 출장을 갔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거든요. 어머나, 그래서 네. 이 장남의 아들이 현재 세아베스틸 쪽 그러니까 네. 세아홀딩스 쪽을 맡고 있고 그러니까 형이 돌아가시니까 그 차남 그렇죠. 창업자의 차남이 네. 세아제강 쪽을 맡고 있는 걸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삼촌과 조카 관계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그렇죠. 거죠. 그런데 이제 그 형이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돌아가시면서. 동생이 전체를 맡고 있다가 네. 근데 지분은 돌아가신 형의 지분은 그 아들한테 네, 승계가 됐고.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세아그룹을 보면은 제강이 그러니까 원래 이 회사 이름이 부산파이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이 세아제강의 원래 옛날 이름이 부산파이프였거든요. 네. 부산파이프였는데 특수광 사업을 언제 하게 됐는가 하면 기아 특수광을 인수를 합니다. 아. 그러니까 기아 특수광을 인수를 하면서 특수광 사업을 했죠. 맞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서 됐는데 지금 큰 틀로 보면 그러니까 갑자기 돌아가신 장남의 아들이 이 세아베스틸을 포함한 특수광 쪽을 맡으면서 이쪽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잠깐 사업을 맡았던 차남과 그 차남의 아들은 세아제강을 네. 맡고 있는데 세아제강도 그래서 세아제강 지주 회사가 또 따로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세아그룹 안에 홀딩스가 2개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주 잘 분할이 돼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기업입니다. 네. 지금 또 김기성 앵커님께서 또 하나씩 다 짚어주셨는데요. 네. 역사적인 부분에서도 또 우리가 좀 살펴볼 부분이 있을까요? 네, 뭐 역사적인 부분에서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아 특수 이 회사를 네, 기아 기아 특수강. 특수강, 예. 네. 네. 합병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그런
여러 가지 이제 효과가 있었고요. 지금 이제 세아그룹에 편입된 건 2003년입니다. 예. 네. 네, 그래서 아무래도 그동안 여러 가지 대한중기공업으로 시작을 해서 특수강 분야에서 쭉 오다가 2003년에 세아그룹이 그러니까 저게 됐고요.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외환 위기 때 기아가 망하잖아요. 기아가 네. 망해서 결국 현대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현대가 이 기아차를 갖다가 품으면서 기아가 가지고 있던 계열사들을 정리하는 과정에 그게 아마 2003년에 세아그룹으로 넘어가는 그런 맞습니다. 과정을 거쳤을 겁니다. 네. 제가 항상 이렇게 세아그룹 그 건물을 보아요. 합정역에 가면은 네, 네, 되게 있죠. 딱 있는 제일 눈에 띄는 건물이 세아그룹이잖아요. 네. 네. 자, 어떤 뉴스와 호재들이 있는지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첫 번째는 이 중국 기침 소리에 사실은 철강석이 굉장히 가격이 떨어지면서 이제 네. 철강 회사들의 이 엄청난 이런 수요들이 줄어들 것이다라는 뉴스가 원래 있었습니다. 네. 그랬죠. 사실은 저희도 이제 전해드린 바가 있고요. 그래서 원자재 가격을 낮추겠다 중국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런 중국의 철강석 가격 조정이 단기적일 것이다 이런 기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중국에서 이제 투기 세력이 굉장히 끼다 보니까 이걸 당국에서 조정을 하느라 이런 발표를 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일시적인 조정이고 앞으로 하반기는 더 철광석 값도 그렇고 여러 가지 철제 제품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이런 낙관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철강 같은 경우는 경기에 굉장히 민감하게 물론 특수강 쪽도 그렇긴 하지만 특수강은 항공이나 방산이나 이쪽에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 4차 산업혁명 뭐 전기차니 뭐니 해서 특수강이 아마 더 수요가 많아질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특수강을 좀 좋게 보는 거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실제적으로 아직 수요로 연결되지는 않고 있죠. 어떤가요? 그러니까 수요가 조금씩 늘어나는 상태이긴 합니다. 하지만 역시 뭐 작년부터 이 코로나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공장들도 가동을 많이 멈춘 상태고요. 네. 전 세계적으로 아직 경제가 활발하게 돌아가지 않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백신이 보급이 되고 우리나라도 뭐 한 9월 정도면 네. 뭐 국민의 대부분이 1차 접종을 마칠 거라고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호재들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작용을 할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세아베스트를 잠깐 봤더니 그 포스코 특수강 인수하고 난 뒤에 부채 규모가 좀 커져서 걱정이다라고 얘기가 있던데 해소가 됐나요, 이거는? 이제는 해소가 됐습니다. 사실은 네. 그것 때문에 한동안 주가가 굉장히 낮은 네.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부채도 다 해결을 하게 됐고 특수강 사업에서 좀 더 전 세계적으로 발을 넓히면서 네. 네. 이런 부분들이 회사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아까 잠깐 뒤집어서 봤던 기사 중에 하나가 네. 이 포스코 특수강을 인수하고 난데 부채가 늘어나서 신용 등급이 좀 부정적이었는데 이게 다시 안정적으로 돌아갔다 하는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기업 NMA가 요새도 이제 이스타항공이 또 핫하긴 하지만 굉장히 그렇죠. 기업으로 있어서는 비용도 많이 들고 힘들 수 있는 호재가 되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기업의 악재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것이라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이 수요 산업이 힘입어서 이제 4년 만에 또 턴어라운드에 진입을 했다 이런 네.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뭐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이익 모멘텀이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보고요. 매출액 전망치가 해당 기간 동안 33% 이상 올라서 3조 3,850억 정도다. 네. 이런 기사도 났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굉장히 좋은 호재에 있는 상황이고 매출액 자체가 굉장히 뛰고 있기 때문에 네. 회사로서는 정말 좋은 상황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세아베스트리라고 검색을 하면은 다양한 그 우리 증권사에서 또 목표 주가 상향 조정을 해서 내놓고 있는데요. 네. 기존의 목표 주가보다 훨씬 더 넘어섰어요. 지금 네. 34,000원대가 넘어서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또 보이고 있는데 한번 지금 볼까요? 세아베스트리 33,900원으로 살짝 오늘 조금 떨어지고 있네요. 네. 네, 근데 지금 목표 주가를 거의 4만 원대로 다시 올려잡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뭐 지금 제가 가져온 기사에서도 BNK 네. 증권이 지금 원래 38,000원 대비 23% 정도 상향을 해서 47,000원으로 목표가를 잡았습니다. 4만 원도 아니고 47,000원을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많은 전문가들이 이 회사가 앞으로 굉장히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은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도 42,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네. 단기적으로도 그런 상황이 있는 것으로 근데 보입니다. 사실 지금 가격 수준만 하더라도 5년대 최고치 정도에 그렇죠. 해당이 되는데 맞습니다. 연일 신고가를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년으로 따져보니까 한 6만 9천 원, 7만 원에 접근했던 일은 한 번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올라갔다가 세계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네. 네. 쭉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현상을 겪었는데요. 아무래도 뭐 7만 원까지 단숨에 올라가긴 너무 어려운 점이 있고요. 네. 이 부분에 지금 있어서 36,000원 선에서 조금 약간 조정을 계속 받고 이제 내려오고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36,000원 라인이 좀 고점 라인으로 있어서 네. 여러 번 그 부분에서 네, 많은 출혈 물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그래프 분석을 요새는 많이 하시기 때문에 네. 이 정도 가격이면 한번 청산을 하고 정리를 해야 된다 이런 느낌 때문에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약간 네,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데 이번에 아무래도 굉장히 좋은 모멘텀을 가지고 그 하방 라인 뛰어넘을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그런 있습니다. 전망을 뒷받침할 만큼 실적은 어떤가요? 그런 걸 뒷받침할 만큼 실적도 좋습니다. 지금 네. 이제 흑대 전환을 했죠. 작년 같은 경우에 네, 2조 5천억 정도 네, 매출 매출을 했는데요. 올해 지금 3조 3천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을 하고 있고 1분기는 지금 상반기에 벌써 흑자 전환하고 꽤 흑자를 많이 내는 걸로 나오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이미 뭐 작년 말부터 이제 조금씩 네.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1분기에는 굉장히 많은 흑자를 내고 있는 상태고요. 올해 말로 그리고 내년으로 갈수록 더 많은 흑자를 낼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영업이익이랑 순이익이 굉장히 기존 해보다 엄청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것 같은데요. 작년에 이렇게 크게 이 마이너스 기록했던 게 포스코 특수강 인수 때문에 그랬던 건가? 네. 그렇죠. 포스코를 안으면서 이 지분에 대한 이 부채를 떠안다 보니까 네. 이게 굉장히 회사로서는 힘든 부분이었습니다. 지금 동일업종도 한번 비교를 좀 해볼까요? 네. 동일업종 비교하시면 당연히 포스코가 나와야 되겠죠. 그렇겠죠. 네, 포스코가 나올 것 근데 아니 같습니다. 특수강이기 때문에 사실 사실은 뭐 네. 비교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네, 근데 뭐 동국제강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잖아요. 네, 동국제강, 현대제철, 동부제철 다 나왔습니다. 네, 그러네요. 그래서 좀 간만에 좀 간만에 괜찮은 비교를 해줬다. 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중에서 참 눈여겨볼 만한 것이 뭐냐면 이 제강들이 대부분 PBR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네. 포스코도 보시면 PER도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사실은 제가 가져온 세아베스틸도 PER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상황이 있습니다. 네. 이 지표가 지금 이제 작년에 네, 만들어져서 이게 별로 좋지 않은 지표가 나오고 그러니까 있는데 땅도 많이 필요하고 대규모 장치 산업이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죠. 자산 규모는 크겠죠. 자산 네. 굉장히 크고요. 세아가 굉장히 탄탄하다고 들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직원들 교육도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네, 주가 지금 주가 차트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이제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2011년쯤에 6만 9천 원 정도를 딱 찍고 쭉 이제 내려왔습니다. 사실은 그때부터 뭐 여러 가지 세계 경제가 안 좋았던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데요. 최저점을 이제 네, 재작년이죠. 2019년에 찍고 그래도 쭉 다시 올라오는 그런 2019년에 모멘텀이었습니다. 최저점을 찍었네요. 네,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이라기보다는 네. 여러 가지 다른 상황에 의해서 네,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었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좀 괜찮은 상황으로 회사가 돌아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한 32,000원까지 내려오면 들어가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바로 또 강보합으로 돌아서면서 34,500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아 베스틸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요. 주가 차트 한번 같이 보면서 좀 분석을 더 해볼까요? 네, 이번에는 이 해안선 그래프도 준비했지만 주가 차트를 또 다른 걸 하나 또 준비해봤습니다. 아, 어떤 걸 준비해 네, 주셨을까요? 같은 그림에서 제가 이제 왜 이렇게 이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그동안 모멘텀을 계속해서 받았나 이런 걸 준비해봤는데요. 이 네. 초록색 라인을 먼저 보시면 네, 지금 주가가 이 초록색 라인에 계속해서 부딪히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이 초록색 라인일까요? 네. 그래서 벌써 이제 이 부분을 4번 터치했는데 4번 다 이 부분에서 내려가는 네, 그런 힘든 상황을 보여줬는데요. 그러면 초록색을 타치하고 그 이후에는 또 이 푸른색이 하나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 다음 네, 빨간색이 있고. 네, 빨간색이 있고 빨간색은 이제 최고 라인이고요. 네. 푸른색은 그 다음 최고 라인입니다. 네. 그래서 이 그럼 푸른색- 목표를 한 파란색 라인 정도만 잡아도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거죠? 그게 한 4만 원 맞습니다. 되는 겁니까? 그게 한 4만 원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초록색을 터치하고 계속 내려오잖아요. 네. 그게 문제인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그동안은 이런 호재가 없었거든요. 사실은 특수강을 계속해서 영위해 오긴 했지만 네. 아까 이제 앵커님도 얘기하셨지만 두 개의 커다란 회사가 있는데 상장하지 않은 회사도 사실은 굉장히 좋은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할 만하다. 저도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네. 아무래도 상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드디어 굉장한 호실적을 낼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터치하고 넘어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예상해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또 해안선 그래프도 좀 분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물을 타치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함께 네, 강수미 전문가가 가져온 해안선 그래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안선 그래프에 보시면 그동안 뭐 다른 기업과 비교해서는 계속해서 해안선 밖에서 노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되게 특이한 그래프를 보게 되네요. 네, 그래서 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PBR도 낮고 뭐 PR도 굉장히 좋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해서 해안선 밖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그런 모멘텀을 갖고 있는 회사라고 보이고요. 또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지금 이제 2005년에 한번 크게 상승했던 그 그림을 지금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지금 2005년이 아니고 이번 5월이죠. 이번 5월에 크게 상승하는 이 그림을 보여줬는데 이 그림과 지금 굉장히 유사한 그림을 그리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저희 뭐 시청자분들도 이런 의견 주신 것 같긴 한데 이제 제가 이제 우리 주식을 할 때 보면은 물론 이제 과거를 좀 비추어 볼 수도 있지만 이제 차트 분석을 하시는 분들은 주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장기적인 그래프만 살펴보기에는 목표 주가를 그렇게 잡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지금 목표 주가를 4만 원대로 물론 증권사들이 잡고는 있지만 그 지금 뭐 이렇게 장기 그래프를 봐서 6만 원대로 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어떻게 장기 보세요? 그래프가 아니고 올해 5월이기 때문에 사실은 네. 굉장히 단기죠. 얼마 전, 불과 한 달 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6만 원대까지요? 네네. 어.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6만 원대 라인을 굉장히 다시 터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굉장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네. 사실은 지금 이제 4만 원 라인을 터치할 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농후합니다. 그래서 올해 5월에는 3만 6천 원대를 터치를 했잖아요. 네, 근데 네, 이제 그렇습니다. 10년 장기로 봤을 때는 이제 6만 원까지 간 적은 있지만 이제 차트만 놓고서는 이제 장기를 뭐 10년씩 아니면 5년씩 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주가를 평가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아무래도 10년 동안 이제 성장해온 부분도 있고 이슈가 이제 그때그때 다르잖아요. 네, 네. 자, 만약에 단기로 놓고 봤을 때 지금 3만 6천 원의 베리어를 넘을 수 있을까라고 이제 다시 지금 고점을 다시 한번 터치를 해보려고 뚫고 올라가려고 한번 노력을 해보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뚫을 수 있을지. 그래서 네. 이제 또 하나 이제 굉장히 참고할 만한 게 바로 추세선입니다. 네. 그래서 이 하방 라인을 얼만큼 계속해서 올려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하늘색 선으로 제가 그려놓은 이 추세선을 보시면 추세선이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지금 박스권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움직였던 그래프이기 때문에 지금 추세선이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건 이 회사의 지금 모멘텀이 얼마나 가파르게 성장할 것인지를 또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가 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뭐 그래프 잘 볼 줄 모르지만은 제가 이 세아 베스티를 생각을 해보면 네. 이 기업 인수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네. 포스코 특수강 이걸 갖다 그렇죠. 이름을 세아 창원 특수강 네, 이쪽 이름이. 맞습니다. 이걸 인수를 해서 만약에 실패를 한다면은 그러니까 턴어라운드 시키지 못한다면은 네. 주가가 떨어질 것이고 만약에 여기서 탄탄한 실적을 낸다면은 좋아질 거다 이렇게 봤을 때 어떻습니까? 포스코 특수강을 인수해서 지금 세아 창원 특수강이 잘 영업을 하고 이익을 내고 있습니까? 네, 제가 그 부분도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네네. 네, 한번 그래프를 함께 그래프가 아니라 제가 소개한 내용을 네. 보시면 네. 세아 창원 특수강의 매출이 2015년에는 9,700억, 그리고 2016년에는 9,146억 이렇게 올라와서 2018년에는 1조를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꾸준하게 계속해서 성장을 해오고 근데 있는. 2018년 자료 같으면 너무 옛날 건데 작년이나 재작년 건 안 나와 있나 보죠. 아직. 작년이나 재작년 아직 이제 포털 사이트 같은 곳에는 제대로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재무제표로 볼 때도 제가 볼 때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좀 있으면 2조 원을 찍을 만한 그런 회사가 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세아피스트에 굉장히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결국 이 세아 창원 특수강이 잘 된다는 얘기는 결국 새로 인수한 포스코 특수강을 성공적으로 인수를 마무리하고 이익을 내는 기업으로 바꿨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사실은 투자 의견 컨센서스 그래서 한번 보시면 네. 제일 보죠. 높은 곳이 하나금융투자에서 지금 4만 원을 잡았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도 한 20% 가량은 충분히 오를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건데요. 네. 제가 볼 때 이 정도가 굉장히 타당하다고 보이고 제가 뭐 아까도 이제 준비를 했지만 이런 여러 가지 지표를 봤을 때 4만 원 이상 이번에 훌쩍 뛰어넘을 수 있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38,000원으로 목표 주가를 잡은 증권사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한 2,000원 정도 적은 36,000원 선에서 이제 배리어가 형성이 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네. 보통 저도 이제 주가 목표를 잡을 때 이제 증권사에서 내놓은 목표가보다 한 2, 3,000원 언더로 잡거든요. 네, 네. 예, 그냥 대충 어깨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제 네. 왜냐하면 항상 목표가가 어깨가 아니라 이제 꼭대기라는 생각이 좀 들다 보니까 그렇죠. 예, 다들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비슷한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지금 34,450원에서 500원 사이에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하나금융투자에서 조금 더 높게 잡은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아까 BNK도 좀 높게 잡았다고 하지만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증권사는 목표 주가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네, 알겠습니다. 네, 투자에 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투자 포인트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중국의 철강 가격 조정이 길지 않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이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는 가운데 철강석은 더 높은 가격 범위에 있을 것이라는 미국 전문가들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전문가들의 전망이 굉장히 타당성이 있어 보이는 상황이고요. 자동차, 기계, 건설, 조선 등을 사용되는 특수강 소재 생산을 주 산업으로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경제 회복과 함께 인프라 구축 그리고 많은 생산량과 함께 굉장히 또 좋은 호재를 맞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목표가를 47,000원으로 잡을 정도로 성장성이 지금 굉장히 높은 회사고요. 항상 해안선 위에서 그래프를 그리면서 사실 이 회사가 뭐 지지부진한 그래프 움직임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성장성과 탄탄성은 굉장히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주가나 사업 분야를 봤을 때 이번 성장성이 굉장히 강한 그런 순간에 있기 때문에 오늘도 뭐 조금씩 오르고 있지만 앞으로 올 한 해 굉장히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투자 포인트까지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세아 베스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도움 말씀 주신 분 강승민 전문가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